구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순서 시작 전에 사고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마곡길 통신원의 제보인데요. 해운대로 해운대경찰서에서 원동 교차로 방향으로 승용차 2대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서 원동 교차로 방향으로 승용차 2대의 추돌 사고로 현재 지체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봄볕에 걸리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봄볕이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뜨겁지 않아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그을리게 만드는 봄볕으로부터 오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외선과 피부 건강이란 주제로 오지코리아의 오만호 피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볕. 먼저 태양광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역할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양광선은 모든 파장의 빛을 포함하고 있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전자기파입니다. 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파장에 따라 세분화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적외선이 66%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물을 여러 가지 색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광선이 32%고 나머지 2%가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고 이제 살균 작용과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하는 자외선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선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자연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외선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광생물학적 반응을 하는 중요한 광선입니다. 네. 피부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화학선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 네.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자외선을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유리창을 통과하는 제일 파장이 긴 자외선 A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중간 파장인데요. 유리창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네. 자외선 B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짧은 파장인 자외선 C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외선이 일단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일 텐데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자외선은 흔히 피부에 해를 입히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생성을 유도하고 살균 작용을 하는 등 인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화상이나 물집, 색소 침착, 검버섯, 광감인성 질환, 피부 노화, 피부암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외선 종류별로 또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A, B, C 중에서 자외선 A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자외선 A는 우리 피부 노화의 그 주범입니다. 네. 일명 생활 자외선이라고도 하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출 시에는 햇볕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창문이나 커튼도 통과를 하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서 피부를 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색소 침착이 되겠죠. 진피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탄력을 감소시켜서 피부 노화를 생기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외선 B는 어떻습니까? 네, 자외선 B는 그 피부 화상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네.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리창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표피까지만 도달하는데 주로 이제 3월에서 9월 사이에 많아지며 급격한 태양 노출에 의한 피부의 홍반이라든지 네. 물집 등 일광 하상의 주 원인이 됩니다. 특히 봄에는 자외선이 평소보다 더 강해지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외선 C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자외선 C는 그 발암성이 매우 높지만 다행히도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돼 가지고 네. 우리 피부에 도달되지 않습니다. 네네. 세포와 세균을 파괴하는 힘이 매우 강해서
주로 산업적으로 멸균 소독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오직 코리아의 오만호 피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한동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9, 샵 0949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클리닉 퀴즈, 이와 관련된 주제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OX 문제로 준비하셨어요. 클리닉 퀴즈 직접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문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에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좋을까요?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외출 전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피부 건강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한동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살균 작동도 하고 있지만 피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먼저 햇빛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고 네. 그 외의 방법으로 이제 선글라스라든지 양산, 짙은 색깔의 소매가 긴 옷, 챙이 넓은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방어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우리가 늘 바르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차단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이제 크림, 로션, 에센스, 무스, 스프레이, 쿠션 타입 등이 있죠. 네. 근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 제품으로는 크림, 로션, 에센스 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가볍고 편하기 때문에 네. 주로 야외용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 발라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 차단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자주 뿌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쿠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퍼프에 찍어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프레이와 같이 사용감이 편한 장점이 있지만 컬러, 발림성 등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타입의 장점이라든지 특징 등을 잘 파악하고 비교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맞게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전 여행을 가서 스프레이 타입을 한번 뿌려봤는데요. 네. 뿌리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눈 주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다 보면은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땀이건 눈물이건 의해서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가 눈에 굉장히 따갑다는 것은 좀 독하다는 뜻 아닐까요? 네, 예. 화학 물질이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 물질이 있죠. 네. 그래서 태양빛을 차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화학 물질을 쓰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곧바로 좀 눈을 헹구고 씻어내야 되겠네요. 네, 예.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눈 주변을 좀 피해서 네, 발라야 그렇죠. 되나요? 우리가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을 쬐면은 백내장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백내장이 오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가 눈에 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물에 씻기지 않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3630 애청자께서요. 더운 나라에 출장 간 아들이 5개월 만에 휴가를 왔대요. 동안이었던 우리 아들이 검게 변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괜찮아지나요? 궁금합니다. 더운 나라에 갔더니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검게 변하고 늙어 보였다고요. 지금 아드님 걱정이 태산인데요. 좀 간단하게 팁을 주신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가면은 아무래도 자외선이 굉장히 지수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외선 A,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유리창도 뚫는다는 자외선 A가 강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피부 노화라든지 네. 그 우리가 그 피부에 보면은 콜라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콜라겐이 보통 수분을 머금고 이제 탄력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빨래가 그 말리는 것처럼 그 콜라겐의 어떤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탄력을 잃어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B도 강합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 B는 이제 유리창을 뚫지는 못하지만 표피에 도달하죠. 네. 그래서 표피에 도달해서 이제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더운 나라에 가면은 자외선 B가 강렬하기 때문에 네. 멜라닌 색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끊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의 이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네.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챙이 있는 모자라든지 네. 선글라스든지 양산으로 예를 들어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문자 상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안녕하세요. 잠을 연구하는 잠박사입니다.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는 하루에 2번 잠을 자도록 신호를 보내는데요. 잠자리에 들 시간, 다른 한 번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사고도 오후 1시와 오후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꼭 자고 운전할 때 졸음이 밀려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겠지요. 949 건강 클리닉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병환 통신원 충렬대로 동래 교차로에서 안락 교차로 방향으로 옛 대동병원 지난 지점에서 지금 승용차 2대의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교통 흐름은 원활합니다. 네, 오늘 949 클리닉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오지코리아의 오만우 피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만우 피부 전문가는 SK케미컬 생명과학 부문에서 그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경북대학교의 벤처기업 대표이사로 또 근무를 하시다가 현재는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방법은 이제 시간, 양, 부위, 방법, 자외선 차단 제품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이제 차단막을 만들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30분 전에 SPF 15에서 약 35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 표면에 균일한 상태로 바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덧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클리닉 퀴즈 힌트가 방금 막 나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자외선 이제 바를 때 주의사항은요. 이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는 숫자로 PA는 플러스의 개수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이나 피부를 태우지 않고 햇빛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치로 표시됩니다. 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는 길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자연 상태인 피부의 경우에 우리가 SP1이라고 생각하시면 10분에서 15분부터 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SPF 30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에 타기 시작하는 시간이 30배 늘어나서 300분이 지난 다음부터 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높은 수치의 SPF는 강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화학적 차단 물질이 주된 성분이라서 네. 그만큼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네. 또한 그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 활동 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지워질 수 있으니까 2~3시간마다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주의사항을 이제 알아봤고요. 요즘엔 또 여름이 되면은 노출의 계절이 돌아오는 만큼 좀 건강한 피부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선탠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선탠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요즘 여성분들은 그 단지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닷가라든지 수영장, 심지어 전문적인 선탠 센터에서 피부를 태웁니다. 선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에 대해서 올바른 상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탠이란 원래 그 자외선에 의한 일광 하상으로부터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색소를 추가로 생성해내는 현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피부 노화라든지 색소 침착, 피부 암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5213 애청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인데요. 정말 그러면 정말 햇볕을 늘 보는 직업이잖아요. 네. 화장을 하고 나서는 자외선 차단제 덧바르기가 힘듭니다. 아마 이것은 캐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우더 타입이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제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 파우더 타입도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네. 있는데 이제 바르기가 조금 불편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자외선을 받는 부위에 골고루 발라줘야 되는데 네.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 네, 안 바르는 것보다는 파우더 타입도 추가로 덧바르는 게 자외선 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이제 클리닉 퀴즈 질문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정답을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965 애청자께서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나갈 때마다 한 번만 바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가서 여러 번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5844 애청자께서도 자주 발라보아요. 0113 애청자 자주 덧발라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005 애청자께서는요. 선크림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30도 있고 60도 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PF 30, SPF 60 이런 말씀. SPF를 말하는 거죠. 네네. 이제 자외선 B가 SPF 아닙니까? 네네. PA가 자외선 A고 네. 근데 30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연 상태인 경우 SP1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타지 않습니까? 네, 피부가. 네. 그럼 30 그러면은 30배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30은 300분 뒤에 이제 탄다고 그러는데 피부가 이제 자외선에 이제 노출돼서 이제 태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그 자외선이 지워지고 네. 그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더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높은 지수의 그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필요하지. 그러니까 좀 피부엔 독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네. 자외선 15에서 한 35 정도 사이에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2~3시간마다 좀 더 발라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자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오늘 끝번호 2863 애청자 추천하셨습니다. 네, 2863 애청자께 저희가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광선에서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광노화의 그 피부 노화의 예방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햇빛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챙이 있는 모자라든지 양산, 선글라스, 긴 소매의 짙은 옷 등으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세구 건강클리닉 오지코리아의 오만호 피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고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